5월 9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패션에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문재인 후보는 검은 머리로 부분 염색을 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선미 이미지를 덜어내면서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부분 염색을 하셨군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마찬가지로 또 안경이 나왔고 스마트 브랜드 비교 고가이지만 문재인 후보 다시 알려면서 한때가 30대 사이로 인기가 높았고요. 한 대표에 의하면 문재인 대표의 안경 알려진 이유는 매출이 공보다 70%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 고가의 안경에서 모두 가져갔지만 2010년 대선 당시부터 줄곧 쓰고 나왔던 안경을 수년간 딱 이 한 개만 계속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개만 계속 착용을 하셨군요. 안철수 후보도 외모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달라졌죠. 시원시원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 포인트는 크게 헤어스타일과 말아 올린 셔츠 소매 그리고 칼 정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별다른 손질 없이 차분히 내렸던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얼핏 보면 다른 사람 같죠? 네. 넘긴 머리로 확고한 자기 주장을 지닌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셔츠도 걷어붙였는데요.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손목에 또 찬 시계로 보이는 게 눈에 띄죠? 네. 안철수 후보의 이게 시계가 아니라 핏빛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심박수와 운동량을 실시간 체크하는 웨어러블 기기인데 안 후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죠. 예. 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안 후보의 필수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잡힌 셔츠깃도 자신감 있게 보이는 장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서 돗자리를 깔았다는 한 정치인 주말 내내 화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뭐 별명이 이렇습니다. 안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AI, 뭐 인공지능과 합해서 뭐 안 AI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 그동안 안철수가 한 4가지 정도의 예언을 해서 이미 3가지가 맞았습니다. 호남에서 20석, 정당 지지율 20% 이상을 목표로 해서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설 지나면 그만두실 거라고 또 황교안 총리가 아니 당연히 출마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한 가지가 남았는데 저 안철수와 문재인 양강구도로 치러지고 제가 이길 거라는 것만 맞추면 이제 저는 다 맞추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 기관을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다는 좀 말까지 넣었어요. 예. 그렇게 오만한 얘기죠. 그럼 여론조사가 모든 여론조사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안하고 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양자 대결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질문 방식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대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다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누굴 찍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기술적이고 정적 성향하는 걸 주장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네. 저는 문재인 캠프 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저런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분석을 하셔야죠. 저걸 여론 그 조사기관이 조작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쪽이 뜨느냐. 그 분석을 해야죠. 그렇다.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만든 거고요. 다시 한번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해낸 감독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 마지막에 그 독일을 저희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울리 비스너와 요하임 비스너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것처럼 요하임 비스너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보수당 지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앞서서 전자투표기를 없애려고 하신 거죠. 이 선거의 문제는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하임 비스너 선생님이 이렇게 죽기 6개월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 없애고 돌아가셨는데 대단한 일을 하시고 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사한 한 표가 정확하게 카운팅 되자 그게 이 더 플랜 영화의 목표이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한 투표가 정확하게 카운팅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시민의 농가 총수 등등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송님께 정청래 의원님과 서울시 특별시당 SNS 이거 다 해야 된다니까. 시민의 농가 김어준 총수와 서울시
서울특별시당 특별시 SNS 활동가 모집. SNS 활동가 대표인 정청래 의원님 등등이 이렇게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영화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예, 당연하게도 총수가 제작을 했고 또 16,000명의 후원자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뭐 프로듀서랑 촬영 감독, 편집 감독, 음악 감독, 애니메이션 얘기 아니야 그거? 그래픽 아카데미 시상식 같아. 아니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같이 고생해서 만든 혼자 안 만든 건 다 알 텐데.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9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의 패션에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뭐 문재인 후보는 검은 머리로 부분 염색을 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선미 이미지를 덜어내면서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부분 염색을 하셨군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마찬가지로 또 안경이 나왔고 스마트 브랜드 비교 고가이지만 문재인 후보 회사 자료면서 한때가 30대 50대 사이로 인기가 높았고요. 한 백화점에 의하면 문재인 대표 안경 알려진 이유는 매출이 무려 70%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고가 안경에서 모두 다르지만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줄곧 쓰고 나왔던 안경을 수년간 딱 한 개만 계속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개만 계속 착용을 하셨군요. 안철수 후보도 외모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달라졌죠. 시원시원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 포인트는 크게 헤어스타일과 말아 올린 셔츠 소매, 그리고 칼 정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별다른 손질 없이 차분히 내렸던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얼핏 보면 다른 사람 같죠? 네. 넘긴 머리로 확고한 자기주장. 안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AI, 뭐 인공지능과 합해서 뭐 안 AI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 그동안 안철수가 한 4가지 정도의 예언을 해서 이미 3가지가 맞았습니다. 호남에서 20석, 정당 지지율 20% 이상을 목표로 해서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설 지나면 그만두실 거라고, 또 황교안 총리가 아니 당연히 출마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한 가지가 남았는데, 저 안철수와 문재인 양강구도로 치러지고 제가 이길 거라는 것만 맞추면 이제 저도 다 맞추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 기관을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다는 말까지 넣었어요. 예. 그렇게 오만한 얘기죠. 그럼 여론조사가 모든 여론조사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안하고 보기 을 지닌 대선 주자의 이미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셔츠도 걷어붙였는데요.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손목에 또 찬 시계로 보이는 게 눈에 띄죠? 네. 안철수 후보의 이게 시계가 아니라 핏빛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심박수와 운동량을 실시간 체크하는 웨어러블 기기인데, 안 후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죠. 예. 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안 후보의 필수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잡힌 셔츠깃도 자신감 있게 보이는 장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서 돗자리를 깔았다는 한 정치인, 주말 내내 화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뭐 별명이 이렇습니다. 때문에 오차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양자 대결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질문 방식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대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다 단일화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기술적이고 네. 정적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네. 저는 문재인 캠프 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저런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그걸 분석을 하셔야죠. 저걸 여론 그 조사 기관이 조작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쪽이 뜨느냐, 그 분석을 해야죠. 그렇다.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려고 만든 거고요. 다시 한번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해낸 감독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 마지막에 그 독일을 저희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울리 비스너와 요하임 비스너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것처럼 요하임 비스너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습니다.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보수당 지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앞서서 전자투표기를 없애려고 하신 거죠. 이 선거의 문제는 뭐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하임 비스너 선생님이 이렇게 죽기 6개월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 없애고 돌아가셨는데 대단한 일을 하시고 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행사한 한 표가 정확하게 카운팅 되자 그게 이 더 플랜 영화의 목표이고